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동평균선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잘 가네. 근데 삼천당제약 진짜 많이 올랐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한국에 약간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있잖아요. 그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은 주가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의 상승이 잘 올라간다. 2018년, 2023년 그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63,000에서 지지하고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때리면서 올라갔다. 그러면서 쫙 날라갔고. 쫙 날라갔다가 다시 쫙 빠지고. 근데 변동성은 진짜 심하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보니까는 좀 확대해봐요. 2024년 7월 10일에 확 빠졌죠. 빠진 다음에 지지 라인이 여기서 지지한 거죠. 와, 변동성은 엄청 심합니다. 지금 올라간 게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자리는 아니네. 만약에 이 종목을 아랫단에서 좀 잡았다. 예를 들어서 뭐 63,000원대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꽤 되긴 하겠지. 한 250% 정도? 아니면 더 올라가면 뭐 300%도 되긴 하겠다. 그쵸? 근데 최근에 그 요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뭐 그렇게까지 뭐 수익률이 많이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좀 변동성만 크고 그리고 가격만 좀 높고 그쵸. 요런 자리가 그렇게까지 딱 보기에는 뭔가 그림상 꽤 많이 올라가고 되게 멋져 보이긴 하거든요. 되게 매력적으로. 근데 실제로 수익률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런 포지션이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급등 매매, 이벤트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매력적이긴 하죠. 왜냐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등락폭이 많다 보니까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뭐 수익을 내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긴 하죠. 왜냐면 즉각적인 결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아랫단에서는 이제 오랜 시간 걸리고 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수익률로만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아랫단에서 잡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진정한 수익은 네, 밑에서 잡는 거고 뭐 여기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의 뜨내기죠. 뭐 뜨내기 수준으로 이제 투자하는 영역이고 그냥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급등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자리가 그렇게 수익률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근데 이제 변동성은 커요. 예, 변동성이 여기가 2024년 12월 7일 쭉 떨어져 버리죠. 여기가 150%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는 네,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다시 쭉 올라가는데 이것도 한번 수익률 계산해 볼까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140%네요. 다시 빠졌어. 빠진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어. 여기가 수익률이 약 80%, 90%짜리. 90%인데 5월 달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90%짜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가 90%짜리잖아.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 뭐였어요? LG화학이었잖아. 근데 LG화학은 그 대형주잖아. 대형주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자체가 여기가 이 종목은 여기 올라오는데 두 달이잖아. 그치? 60% 70%잖아. 그치? 그러면 뭐 대형주나 뭐 이런 네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는 예, 제약주 종목이나 그렇게까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다만 이제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그런 것뿐인 거지. 여하튼간에 뭐 지금 삼성당제약은 최근에 변동성이 약 9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두 달 동안 많이 올라가줬죠. 우선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뭐
보시다시피 수급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 때리고 있네요. 개인은 80억, 650억, 410억, 외국인들은 440억, 640억. 근데 외국인들 많이 매수한다. 이 자리에서 그치. 7월 23일. 7월 24일 거래량 터졌을 게 외국인들이 110억 쪽 순매수로 들어왔지. 잠깐만, 거래량 터졌나? 그래도 거래량 들어왔네, 그쵸?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치고 올린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모양새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때리고 다시 한번 올렸잖아요. 14.75%. 근데 여기가 이제 신고가 준 거죠. 전고가 돌파했으니까. 24만 5천 원 돌파하고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전저가를 올리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윗꼬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올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 빼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밀어붙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네 24만 5천 원을 이제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올린 캔들 나오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생기네요.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네. 그 물량은 현재 봤을 때 연기금이 좀 매도 때리긴 하네. 기간교체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긴 하네. 이게 수급을 크게 봅시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물량 들어온다? 던지다가? 오히려 개인들이 차익 실현, 오히려 개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했다가 차익 실현하는 모양새다, 지금은. 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꾸준하게 샀다가, 그치? 개인들이 매도가,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들어오네요.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올렸다는 얘기는 차트는 좀 예쁘긴 하네, 그쵸? 차트는 예쁜 편이긴 합니다. 차트를 좀 봐볼까요? 추세 관점에서 여기서 갭을 메꿔주지 않았죠? 여기가 갭 상승했다가 갭을 안 메꿔줬어. 그러니까 예쁘죠.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올려주고, 그치? 되게 전형적인 차트야. 차트는 예쁘긴 해, 그치? 이거 뚫어줬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런 자리가 삼각 수렴되는 자리잖아. 이제 삼각 수렴되는 자리를 뚫어줬잖아. 그 뚫어줬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인 상승 추세의 모양새가 있긴 하죠. 그래서 차트는 좀 전환된 면이 있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거 기술적 관점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재무적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모멘텀 관점이 더 크기는 할 겁니다. 그 최근에 뭐 발표된 자료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뭐 이슈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슈도 좀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에 의해서. 네, 삼천당 제약 GLP-1 복제약 개발 이슈. 삼천당 제약이 노보노디스크의 유명 당뇨약 리벨서스를 복제한 알약을 개발해서 오리지널 약과 목 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시험에 성공했다. 네, 오리지널 약과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시험 비스터디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이틀 만에 폭등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비스터디란 왜 중요한가? 쉽게 말해 몸속 흡수 성적표 비교 시험입니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을 사람에게 먹인 뒤 혈액에서 약 성분이 얼마나 빨리 오래 머무는지를 측정합니다. 수치가 오리지널과 90% 이상 비슷한 수준이면 동등하다라고 인정돼 복제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수치는 비슷했지만, 그러니까 90%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요거는 비슷했지만 가장 중요한 통계적 신뢰도 수치인 90% 신뢰 구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어.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봐 보세요.
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했는데 네, 우선 중합값만 공개를 했어. 뭐 중합값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다만 이제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이 공개되지 않아서 통계적 동등성 판단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 점수는 같지만 몇 명은 시험을 잘 보고 몇 명은 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괜찮게 나왔는데 신뢰 구간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스낙이죠, 스낙. 예, 뭐 스낙으로 읽을게요. 아니 스낙이 아니라 에스낙. 에스낙은 뭐고 왜 에스패스가 화제가 되었나? 리베서스는 주사제를 알약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GLP-1 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이죠. 흡수를 돕기 위해 에스낙이라는 특수 보조 성분을 씁니다. 그런데 에스낙에 대한 특허가 강력해서 복제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삼천대제약은 에스낙 없이 우리만의 방식 S패스로도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특허를 피하면서도 효과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S낙이 특허로 묶여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서 그런 방식 쓴 게 아니라 우리만의 삼천대제약만의 S패스라는 것을 써가지고 특허를 피하면서 제네릭 효과를 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 시험 결과 불완전하게 공개됐다. 약 성분이 얼마나 비슷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 구간 정보가 빠져 있다. 요번에 전문가들 중요한 데이터 빠졌는데 어떻게 동등성을 입증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그거 이야기한 거고. 특허 회피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다. 삼천당 제약은 우리는 특허를 피해가며 개발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실제로는 특허 심판이나 법적 승인은 아직 받지 않았음. 마치 통과된 것처럼 뭐 보도자료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런 논란이. 뭐 어디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걸로 이제 특허를 피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에스패스라고. 내년 출시 가능성과 주장도 과장될 수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제약 허가를 받으려면 추가 임상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건 추가 임상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에스패스 때문에. 에스패스라는 자체 개발 물질이 정말 안전한지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제네릭 같은 거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 동등성 결과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신약으로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S패스라는 걸 좀 활용했기 때문에 이 S패스가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출시 전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이런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 S낙 없이 복제한 건 시장에서 큰 의미. 왜냐면 특허를 피하면서 이제 복제약을 만들었으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 공개된 정보는 아직 미흡함. 시험 데이터와 특허 상태 모두 불안전하다. 향후 임상과 특허 소송 여부가 관건. 실제 허가하고 출시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지금이 이제 날짜가 7월이죠. 근데 이제 이 출시가 2026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삼천단지약이 세계적 당뇨, 비만, 알약을 복제 시장 조기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발표 내용 중 일부는 불안전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어 투자 판단 시에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동성 시험 비스터디 몸에서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이 비슷하게 작용하는지 비교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90% 신뢰 구간 수치가 우연이 아니라 실제 효과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신뢰 구간. 근데 요 부분을 공개하지 못했나봐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S낙은 원래 오리지널 알약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보조 성분. 근데 요게 특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허를 대체할 만한 거 S 패스를 활용한 거죠.
삼천당 제약이 자체 개발한 에스낙 대체 기술 아직은 검증 중에 있다. 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약이라서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따라라. 우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했고, 근데 뭐 좋게는 나왔다고 하는데 뭐 더 추가적인 정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선은 이제 에스패스 물질 자체 안정성 입증 미공개 당국이 추가 데이터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완료된 것은 네, 동등성 입증이죠. B 스터디 결과 일부 중앙값만 수치만 좀 공개했다라고 하고 불확실한 것은 현재로서 에스패스 물질의 안전성 자료하고 규제 당국의 허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단지 우리가 만든 이 복제약이 오리지널처럼 몸에 작용합니다. 라는 한 단계의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외 허가, 생산, 출시 절차는 전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이 7월 달이니까 이제 내년 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중에서도 또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고요. 지금 삼천당 제약의 복제약은 일반 제네릭 요 흡수 메커니즘 S패스라는 것을 좀 썼다는 거. S낙 대신 S낙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S패스를 썼다. B 스터디는 완료됐다. 생물학적 동등성. 근데 요거는 했고. 근데 이제 뭐 제네릭이기 때문에 뭐 1상에서 3상 이런 게 없는 거고 동등성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S패스는 뭐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허가 당국에서.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정성 입증은 요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S패스 때문에. 허가 되면은 시판이 가능하다. 허가 전, 아직은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뭐 2026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허가에 대해서는 신약 출시에 대해서는 네, 이 정도면 전반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뭐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도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뭐 재무를 굳이 보지는 않아도 될 건데 그래도 예의상 PBR은 20.41이고 그 다음에 뭐 지분 현황 특별한 건 없죠. 매도 나온 건 없고 그렇죠. 공매도나 좀 봐볼까요?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 근데 공매도량은 많네, 그쵸? 아, 이거 업종일 예외도 있다, 그치?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있는 공매도량이에요, 지금.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라갔다는 거잖아. 공매도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일 예외도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제꼈다, 야. 잠깐만. 이게 7월 24일이죠. 7월 24일 날.
7월 24일 날 업팅일 예외가 있었는데도, 그치? 그런데도 다시 한번 밀어 제꼈다는 거래.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캔들 자체로 봤을 때는 네, 요런 캔들은 윗꼬리가 있잖아. 윗꼬리가 그 바디보다 더 길잖아. 그런 저런 거는 이제 좀 매도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런 부분이 약간은 전고가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매도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제꼈다는 것은 의미가 있긴 있죠. 요번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매수한 거.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기 보고서.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아까 살짝 봤는데 우선은 자산 이게 원이죠. 자산 규모가 4,937억 원, 부채가 1,475억 원, 자본 총계가 자본이 훨씬 많죠. 회사는 괜찮더라고. 근데 이익 인형이 왜 빠졌다 야. 그래도 뭐 빠져봤자 954억 원에서 912억 원. 그래도 빠지긴 빠졌다. 왜 빠졌을까?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썼을 수도 있으니까. 수익은 지금 이게 원이죠. 매출액은 484억 원에서 506억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긍정적이고요.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그치? 영업이익은 뭐냐, 이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됐나? 이게 제약 쪽이라서 그런가 보다. 18억밖에 안 돼. 이게 원이잖아. 18억에서 6억밖에 안 된다. 영업이익이 낮구나, 그치?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3억에서 12억. 영업외 수익이 좀 포함됐겠죠. 그리고 그래도 뭐 돈은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1억에서 12억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어.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크게 문제가 될 회사는 아닙니다. 뭐 기말연금성장 회사도 약간 증가한 건 있고.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회사는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간 부분은 네, 제네릭 복제약 비만 당뇨 치료제 그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약간 이제 미진한 데이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차트는 다 이야기했죠.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되게 오래 이야기했네. 네, 이 정도 됐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